2021년 시장이 불장이던 시절 나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부자가 되길 바랬다. 그래서 당시 무주택자였던 언니들에게 청약을 권했고 그 중에 작은 언니가 수도권 외곽에 청약이 됐다. 입지가 엄청 좋은 곳은 아니지만 34평이 분양가 3억 원대로 저렴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도 미혼인 언니가 입주하기엔 버거울 것이기에 2년 정도 전세를 맞춘 후에 돈을 모아서 언니가 실거주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땐 그럴싸한 계획이었다. 올해 이렇게 처맞기 전까지는. 부동산 하락기, 그리고 입주장이란 더블펀치로 인해 전세가는 아주 매가리가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리를 싸맨 결과 부모님과 언니가 함께 입주하기로 했다. 부모님은 30년이 넘은 20평대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입지가 좋고 잘 갖춰진 인프라로 전세 또는 월세를 언니네보다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난생 처음으로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을 가게 됐다.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았다. 솔직히 점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최소 4시간은 걸리는 것 같다. 우리 언니의 경우 첫날 5시간, 둘째 날 3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다. 사전 점검을 전문으로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지만 가격이 30만 원대로 꽤나 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주변에 물어본 결과 꼭 업체를 끼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에게 말해줬고 선택하게끔 했다. 언니는 셀프 사전 점검을 하기로 했고 첫째 날은 부모님과 언니가 다녀왔는데 약 50건 정도의 하자를 잡아냈고 나랑 다음 날 한 번 더 가서 10건 정도를 추가로 잡아냈다. 언니가 입주 예정자 단톡방을 통해서 다른 집에선 어떤 하자들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우리도 추가적으로 해당 부분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도 대여해 갔는데 난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건지 열화상 카메라에 난방이 들어오는 게 전혀 찍히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확인 요청도 했다. 단톡방을 통해서 사전 점검 업체에서도 해당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잘한 하자들을 잡았고 화장실과 베란다, 다용도실에 물을 뿌려서 바닥 수평과 물 빠짐을 확인했다. 화장실 천장도 사다리 타고 확인해서 누수가 없는지까지 아주 꼼꼼하게 봤다. 그리고 난 몰랐는데 바닥과 벽을 고무망치 또는 펜으로 정말 전부 두드려봐야 했다. 그리고 바닥을 왜 내가 하고 있는 거지? 내 날개축지와 발목이 아주 그냥 아작나는 줄 알았다. 근데 정말 이게 쳐보니까 소리가 다르다. 아니 신축이 뭐 이래? 이런 소리가 나면 바닥이 빈 거라고 한다. 이게 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두들겨 봐줘야 한다. 다행히 벽은 전날에 아빠가 와서 두들겨 봐줘서 내가 하진 않아도 됐다. 창문 안쪽에 손잡이가 없기도 하고 찍힘이나 타일 안 맞는 거, 보조식탁 수평 안 맞는 거 등 좀 자잘한 하자들이 많이 발견됐다. 그래도 뭐랄까 아주 큰 하자가 없어서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어느 집은 천장형 에어컨이 떨어져 있기도 했단다. 셀프로 사전 점검을 하는 게 비용을 아끼고 할 수 있지만 자금적 여유가 있다면 업체를 끼기를 추천한다. 몸이 정말 고되다. 그리고 사전 점검 업체를 통해 진행을 해도 본인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를 추천한다. 아마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보이는 부분들이 다를 테니까 말이다. 사전 점검은 현관에 들어간 후 오른쪽이나 왼쪽 기준을 잡고 한 바퀴를 돌면서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그래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라돈 측정기도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니까 본인 거주지를 통해서 확인 후 대여하기를 추천한다. 나도 언니 덕분에 처음으로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을 다녀왔는데 앞으로 또 겪을 일이기에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 집이란 것을 갖기 위해 처리해야 할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다. 사전 점검 이후에는 단지 구경과 은행 상담을 간단히 받고 귀가했다. 솔직히 나는 언니들이 아직 미혼이지만 자기 집 하나 정도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3억 원대의 분양가가 마지노선이란 생각도 굉장히 강하게 들었다. 입지적으로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언니들이 난 앞으로 본인의 능력을 키워서 몸값을 올리고 차근차근 실거주 갈아타기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나가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시작이 필요했다. 지금 당장은 솔직히 버거울 수 있고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시작을 했기에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내 집이 생겼다는 벅찬과 삶에 대한 책임감을 동시에 갖기를 바란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집으로 돌아와서 뜨끈한 국물로 속을 채우고 집에 오니 정말 골아 떨어졌다.
그리곤 아침 일찍 난 대전으로 내려갔다. 역시 엄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지라 가는 길에 파김치도 싸주시고 엄마가 안 입는다고 한 옷을 챙겨왔다. 청바지 2개랑 슬랙스 1개. 스키니라 더 이상 못 입겠다고 하셔서 내가 홀랑 가져왔다. 사랑해요 엄마. 대전역에 도착해서 직장에서 남편을 잘 챙겨주는 분에게 드릴 간식을 간단하게 사고 대전역 인근 시장에서 감자와 남편이 좋아하는 핫바를 사서 귀가했다. 잡채는 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정말 생각이 많은 주말을 보냈다. 내가 저지른 일들의 나비 효과를 보면서 앞으로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겠구나도 느꼈다. 우리 부부는 투자를 계속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잃는 투자는 안 한다. 절대로. 그래서 현혹되지 않기 위해 단단해지려 노력하는 요즘이다. 알다시피 우리는 주식과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30대 신혼부부다. 부자가 되고 싶었고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무리하게 한 투자를 복귀하고 대응해가면서 지금은 버티고 견디는 힘을 기르는 중이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보도 셰퍼가 최근 출간한 부의 레버리지에 이런 말이 나온다. 우선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는 조금 더 커지거나 조금 더 작아지죠. 그것은 전부 자신에게 달렸답니다. 우리 부부는 현재 더 잘 살아보겠다고 시작한 투자로 인해 조금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렇다고 삶이 못 살겠다 정도로 팍팍하진 않다. 다행히 둘 다 직장이 있고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월급이 주는 힘으로 사고 쳐놓은 것들에 대한 이자를 수습 중이고 당장 할 수 있는 절약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또 준비 중이다. 한 번 넘어졌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을 순 없다. 뒤돌아가는 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수를 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그걸 기록하고 공개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넓혀가기 위함이다.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계속 생각하고 또 도전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해를 바라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록하기 위함이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의 순자산은 약 5억 정도였다. 물론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그때 팔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버머니였지만 말이다. 그리고 지금은 순자산이 뭐 완전 쪼그라들었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사사삭 사라졌지 뭐. 물론 주식으로 손실을 확정지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여전히 손실을 확정짓지 않은 주식과 부동산 자산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뒤 우리의 자산은 또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자산을 모아나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하락장과 침체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기에 그걸 공부해야 되고 이럴 때에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우량 자산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하고 우량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과도한 대출은 삼가해야 한다. 보도 셰퍼의 부의 레버리지에 이런 말도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인식한다. 그들은 실수를 빨리 경험할수록 더 기뻐한다. 부자에게 실수는 정신적 예금과도 같다. 그들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자신들의 투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살핀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투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할 것이다. 물론 실패와 실수 없는 삶을 산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말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피하지 못한 실수를 인정하고 수습하고 또 도전할 것이다.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모투가 파이어하는 그날까지.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